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나소은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숙제 내드렸는데 숙제 모두 잘했나요? 1m가 얼마만큼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 우리 친구들은 분명 1m가 얼마만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도요, 길이 재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길이를 잴 때 만약에 자가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 길이를 잴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길이를 재어볼 수 있거든요. 바로 우리 몸의 일부를 사용해서 재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시간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아랑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한번 아랑이네 소개를 받아보도록 할까요? 콩나물 꼭대기 나라 이곳저곳을 구경한 후 꼬마 요정과 순돌이는 아랑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와, 아랑이가 사는 집이라 그런지 창문도 엄청 크다. 대체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순돌아, 네 뺨으로 한번 재보면 되지. 뺨? 아, 내 한 뺨은 15cm니까 뺨으로 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그럼 15cm로 10번만큼의 길이인 거네. 15cm의 10배니까 150cm? 응, 맞아. 그렇지만 이건 정확히 자로 잰 게 아니라 어림한 거니까 약 150cm라고 말해야 해. 아, 그렇구나. 어림하면 약이라고 하는 거구나. 오, 여기 봐. 아주 큰 해바라기도 있어. 이건 정말 큰데? 이 해바라기 키는 얼마나 될까? 아랑아, 이번엔 순돌이 키랑 한번 비교해보자. 순돌이 키가 1m 40cm니까 순돌이 키 2배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데 2배면 1m 40cm를 2번 더해서 2m 80cm라고 해야 하나? 정확히 2배가 아니고 그보다 조금 크다고 했으니까 약 3m라고 하는 게 좋겠는걸? 헤헤. 알았어. 약 3m. 그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아랑아, 우리 집도 놀러 가지 않을래? 정말? 좋아, 좋아. 어서 가자. 근데 얘들아, 나 배고파. 나도. 그래? 그럼 우리 콩나무 타고 내려가면서 콩 따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어서 가자. 하하하하. 아랑이가 살고 있는 곳은 정말 멋진 곳이었군요. 자, 그런데 커다란 창문, 길이를 잰다라고 했을 때 순돌이가 자신의 뺨을 이용해서 재어 나타내줬어요. 바로 이렇게 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뺨은요, 이렇게 엄지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한 뼘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있으면 다른 물건의 길이를 잘 재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속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내 몸의 일부로 길이를 어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로 쟀을 때처럼 딱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어림을 했을 때에는 실제 값에 아주 가깝게끔 표현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그럼 이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물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내 몸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내 몸의 일부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팔 사이의 길이예요. 그런데 보통 이 양팔 사이의 길이는요, 자기의 키하고도 또 비슷하대요. 그러면 우리의 양팔 사이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역시 이것을 이용하여 다른 물건의 길이를 어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요, 양팔 사이의 길이가 1m 30cm
cm예요. 그러면 양팔 사이의 길이를 이용해서 다른 물건의 길이를 어림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뼘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양팔 사이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으면 다른 물건의 길이를 어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돼요.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문의 세로가 양팔 사이의 길이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우리 양팔 사이의 길이가 1m 30cm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자로재의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창문의 세로가 약 1m 30cm예요 라고 해서 어림하였다 라는 뜻으로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만나보았던 표현이기는 한데요. 이번 시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양팔 사이의 길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재어 나타내 줄 때에는 어림한 것이므로 약이라는 표현을 붙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창문의 가로가 양팔 사이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조금 더 기니까 우리가 어림을 할 때 약 1m 40cm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어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양팔 사이의 길이보다 조금 더 깁니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친구는 약 1m 50cm겠다. 라고도 어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의 값이랑 너무 큰 차이가 나도록 어림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실제로 1m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실제의 값에 가깝게 또는 양팔 사이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실제의 값에 아주 가깝게 어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요, 또 다른 내용도 한번 볼게요. 양팔 사이의 길이뿐만 아니고요. 다른 우리 몸의 일부를 이용해도 물체의 길이를 어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세요. 자, 손가락의 너비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딱 보세요. 요마만큼을 우리가 손가락 너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짧죠. 그래서 물건의 길이를 재어 나타내 줄 때에도 긴 길이보다는 연필, 지우개, 이와 같이 짧은 물건의 길이를 재어 나타내 줄 때 편리해요. 그 다음이 바로 뼘이에요. 뼘은 엄지에서 중지 끝까지를 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의 한 뼘이 얼마가 되는지를 꼭 한번 재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발이에요. 자, 이 발도요. 우리가 물체의 길이를 어림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얼마만큼인지 한번 재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걸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의 한 걸음은 얼마만큼인가요? 그것도 재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어림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엄지손가락, 손가락의 너비가 약 1cm, 그 다음에 한 뼘이 약 10cm,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은 약 20cm, 걸음은 약 40cm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뼘의 길이의 3배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뼘이 약 10cm인데 그것의 3배다라고 했으니까요. 10cm를 3번 더해서 30cm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답을 표현할 때에는요. 괄호 안에 답이 나옵니다. 약 30cm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붙었는지 알겠죠? 원래 어림에서 표현이 되어진 값이었기 때문에 약 30cm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해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내 몸의 일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 문제를 좀 만나볼까요? 78쪽의 문항 3번이에요. 여기서는 내 몸의 일부를 이용하여 길이를 재기 적당한 것끼리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손가락 너비 같은 것은 비교적 짧은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요. 걸음은요. 비교적 길이가 긴 것을, 그리고 이때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이용해서 재어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연필은 짧지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너비와 짝을 지어주시고요. 버스는 어때요? 그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음으로 표현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산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의 일부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기 적당한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버스와 같은 것의 길이를 재어 나타내 줄 때에는요. 사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양팔 사이의 길이를 이용해서 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조금 더 편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걸음을 통해서 어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꼭 무엇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림할 때 편리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문제도 볼까요? 이번에는 78쪽에 주어진 문항 6번이에요. 7번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해요. 준혁이의 한 걸음의 길이를 재어보니 40cm였어요. 물음에 답하시오. 준혁이가 한 걸음의 길이를 이용하여 재기 힘든 것의 X표 하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긴 길이를 어림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동차의 길이 길어요. 이럴 때는 걸음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가게까지의 거리, 당연히 걸음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지만 손가락의 길이 어때요? 손가락의 길이는 40cm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요. 한 걸음의 길이를 이용해서 재기 힘든 것이다. 그것에 X표 하여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다음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형 하나 준비해 봤어요. 자, 이 인형의 키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우리한테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를 이용해서 재어 나타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해낸 것은요, 엄지손가락의 너비로 한번 재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엄지손가락 너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자, 엄지손가락 너비를 재어보았더니 이것이 약 1cm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재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쭉쭉 재기가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재어 나타내 보니까 엄지손가락 너비로 18번만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인형 키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에 따라서 약 18cm예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림에서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뼘을 이용해서 재어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한 뼘은 얼마냐면요, 한 뼘이 약 18cm예요.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 엄지손가락 너비나 한 뼘이 어느 정도의 길인지 알고 있으면 이런 인형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의 길이를 어림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뼘으로 재어 나타내 보았더니 엄지에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재어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한 번만큼 재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따라서 약 18cm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게 됐어요. 자, 엄지손가락 너비는 짧았죠. 그거에 비해서 뼘은 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것으로 재니까 재어 나타낸 수는 커졌고요. 긴 것으로 재니까 재어 나타낸 수는 이와 같이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이라 문제풀이에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짧은 것으로 재어 나타내면 그 횟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그 수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79쪽에 내 몸의 일부가 주어져 있고요. 문항 9번에서 가장 적은 횟수로 물건의 길이를 잴 수 있는 몸의 일부를 찾으시오. 그러면 가장 적은 횟수니까 길이가 길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긴 걸로 쟀기 때문에 재어 나타낸 횟수가 적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양팔 사이의 길이로 리을을 선택해서 답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문항 9번 해결됐다면 10번.
가장 많은 횟수로 물건의 길이를 재야하는 것은 그 길이가 짧을수록 재어 나타낸 횟수가 많아진다라는 관계에 따라서 이때 답은 기억이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수학 문제 만나볼까요?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11번 문항이에요. 놀이터에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시소의 길이는 약 몇 미터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너의 양팔 사이의 길이는 얼마야? 나는 1m 30cm야. 너는? 그랬더니 다음 내용이 또 나와요. 나는 1m 20cm야. 그렇지, 서로 다르죠. 몸의 일부를 잰 길이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소의 길이는 내 양팔 사이 길이의 3배보다 조금 길어. 그런데 아까 우리 친구 양팔 사이의 길이가 어땠어요? 그렇죠. 1m 30cm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m 30cm를 3번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3배보다 조금 길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번 더해서 나온 값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1m 30cm를 3번 더하면 30을 더해서 90, 1을 더해서 3, 따라서 3m 90cm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소의 길이는 약 4m입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내 양팔 사이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어림에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몸의 일부로 길이를 재보자. 한 뼘, 두 뼘